이 자폐의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폐의 자연 호전율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뒤늦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스턴트 노출과 해열제 노출이 역사가 짧은 한국같이 나라에서 최근 들어서 자폐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인스턴트나 해열제 노출이 현대에 와서 생겼으니까요, 최근에. 그런데 이미 150년이 넘도록 인스턴트와 해열제 노출이 일반화된 미국에서도 현재도 자폐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은 자폐의 자연 호전력 자체가 완전 소실된 자폐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 원인은요, 임신 중에 자연 호전 능력이 손상된 채 출생하는 자폐 아동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수가 저체중아의 출생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아동 중 자폐 발생률이 1%가량이라면요, 저체중아에게는 8%까지 육박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저체중아를 분류한다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아이들의 기준은 2.5kg이지만 아동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3kg 미만의 아동은 저체중아, 미성숙아로 봐야 합니다. 3kg 미만에서는 지적 발달 상태가 체중에 비례하여 나타납니다. 즉 저체중아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미 자연 회복력이 손상된 채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중이 정상이라 하더라도요, 뇌조직이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다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크게는 부모의 노산이 많고요, 엄마의 자가면역 질환이 있거나 임신 중에 감염, 정신적 불안정 등 다양한 이유가 개입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앞서 지적한 대로 임신 중에 혈당 관리의 불안정이 가장 큰 이유로 생각돼요. 자연 면역도 손상된 채 태어나기 때문에 자연 회복 자체를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학적 개입으로 아동의 면역력을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영유아기 아동의 자연 면역력을 성장시킬 접근법은 양방적인 접근법에서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새롭게 영양제를 이용한 기능약이 일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의학적 접근법은 아동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데 절대 우위에 있는 대안적인 접근법으로 효과적입니다. 자연회복력이 완전 손상가는 또 다른 원인은요, 장내세균 과증식이 비가역적으로 악순환 고리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선순환적인 자연호전의 경과를 보이려고 하면요, 자폐 아동의 소화 능력이 점차 호전되면서 장내세균의 과증식이 점차 감소 추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자폐를 악화시키는 장내세균의 소장에서 과증식 활동이 증가하면요, 췌장을 공격해서 점차 인간이 가진 소화효소 분비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자폐 아동의 소화 능력은 더욱 퇴행하고 장내세균을 견제할 수 없는 비가역적 악순환 고리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장내세균에게 완전 점령당한 중증 자폐라면요,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세균의 과정식을 완전히 소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균의 공격으로부터 소화효소 분비 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고 자연회복력을 복구할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중증 자폐라면 항생제 치료가 필수적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닥터토마토 프로토콜은 자폐의 자연 호전 능력을 최대한 회복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닥터토마토 프로토콜은 한의학이 아닙니다. 양방의학도 아닙니다. 기능의학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폐 아동의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효율적 치료법을 최대한 결합시킨 최적화된 프로토콜입니다.